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짱친,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지갑에 현금 보통 얼마나 넣고 다니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이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경제이론, 보물토빈 모형입니다. 이게 화폐 금융론 전체를 꿰뚫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자도 안 붙는 돈을 굳이 현금으로 갖고 있으려고 할까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화폐 금융론 교과서죠. 정운찬, 김홍범, 김진일 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제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월급날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는 이 고민. 이번 달엔 얼마를 뽑아서 쓸까? 이게 사실은요, 화폐 수요 이론의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지도입니다. 아주 간단한 생각에서 출발해서 현실 경제를 설명하는 강력한 모델을 만들어내기까지 저만 믿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화폐 이론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첫걸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가 왜 현금을 가지려고 하고 또 얼마나 가지려고 하는가, 이 선택의 본질을 파헤쳐보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을 쥐고 있는 것, 언제 어디서든 바로 쓸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다른 하나는 그 돈을 은행 예금이나 주식 같은 자산으로 두는 겁니다. 그럼 이자가 붙거나 수익이 생기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현금은 이자가 한 푼도 안 붙고 자산은 쓰려면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때 수수료나 시간 같은 거래 비용이 든단 말이죠. 바로 이 편리함과 수익, 즉 두 가지 비용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다듬어 볼까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거래적 화폐 수요라는 게 대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이번 달에 커피값 얼마, 밥값 얼마 써야지 하고 계획한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친구 경조사가 생기거나 아플 때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돈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경제학의 대가 케인즈가 말했던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를 합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현금을 가질지 결정할 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소득 Y. 많이 벌면 많이 쓰니까 현금도 더 필요하겠죠? 둘째, 이자율 I. 은행 이자가 높으면 현금 갖고 있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마지막으로 돈 찾으러 은행 가거나 ATM 수수료 내는 것 같은 거래 비용 B.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섞여서 우리의 결정을 만드는지 잠시 후에 멋진 공식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서 윌리엄 보멀과 제임스 토빈이라는 두 천재 경제학자가 등장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는데요. 여러분의 쥐갑 속 현금을 가게에서 물건 재고 관리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라는 거였죠. 어때요? 비유가 정말 찰떡 같지 않나요? 가게 창고에 물건이 너무 없으면 손님이 와도 팔지를 못하고 너무 많으면 창고 보관료가 나가잖아요. 우리 지갑도 똑같습니다. 현금이 너무 없으면 당장 뭘 못 사고 너무 많으면 그 돈으로 벌 수 있었던 이자를 날리는 거죠. 이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게 바로 이 모형의 목표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교과서에도 항상 나오는 아주 유명한 톱니바퀴 모양 그래프입니다. 월급날, 은행에서 N만큼 돈을 딱 인출하면 내 현금 잔고가 최고점을 찍죠. 그리고 한 달 동안 꾸준히 돈을 쓰면서 잔고가 점점 줄어서 다음 월급날 직전에 정확히 0이 됩니다. 이 모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내가 평균적으로 얼마를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최고점인 M도 아니고 최저점인 0도 아니죠. 정확히 그 중간, 바로 2분의 M만큼을 평균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이제부턴 약간 수학의 힘을 빌려볼 시간이에요. 그냥 감으로 이 정도 뽑을까가 아니라 계산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최적의 인출액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아까 말했던 두 가지 비용, 즉 거래 비용과 기회 비용의 합을 가장 작게 최소로 만드는 인출액 M을 찾는 겁니다. 자, 이 비용들을 하나씩 해보해 봅시다. 먼저 왼쪽 거래 비용부터 볼게요. 한 달 총소득
즉 쓸 돈이 Y라고 해봐요. 근데 한 번에 M씩 뽑는다면 은행에 몇 번 가야 할까요? 그렇죠. Y를 M으로 나눈 만큼 가야겠죠. 여기에 한 번 갈 때마다 드는 비용, 수수료나 시간 같은 걸 B라고 하면 이 둘을 곱한 게 바로 총 거래 비용입니다. 다음은 오른쪽 기회 비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2분의 M만큼 현금을 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 그 돈이 지갑이 아니라 통장에 있었다면 I만큼의 이자가 붙었겠죠. 바로 그 놓쳐버린 이자 수입이 기회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비용을 합치면 바로 이 공식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소화해야 할 총 비용 공식이에요. 우리의 임무는 M값을 요리조리 바꿔보면서 이 C값을 가장 낮게 만드는 겁니다. 수학자들이 이 C를 최소화하는 M을 찾으려고 미분이라는 도구를 쓰는데요. 그 복잡한 계산을 다 마치고 나면 짜잔! 바로 이 마법 같은 공식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바로 최적의 인출액, M스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한번 보세요. 소득 Y나 거래 비용 B가 클수록 분자가 커지니까 더 많이 뽑아야 하고요. 반대로 이자율 I가 높을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조금씩 자주 뽑는 게 유리하다는 우리의 직관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그럼 이 공식이 그냥 숫자 노름일까요? 아니죠. 이 공식 안에 우리 경제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이 모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제곱근 법칙, 스퀘어 루트 룰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화폐의 양, 즉 화폐 수요 MD는요. 소득이 2배 늘어난다고 2배로 똑같이 늘어나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결론들을 낳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규모의 경제가 여기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득이 2배가 돼도 필요한 현금은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 약 1.41배만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즉 부자나 대기업일수록 거래 규모에 비해 현금을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돈 관리에도 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정말 멋지죠? 이걸 나라 전체로 확장하면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총소득이 똑같다고 해도 그 소득이 사람들에게 비교적 평등하게 분배된 나라가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나라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현금의 양, 즉 총화폐 수요가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오히려 현금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형이 밝혀낸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물건 사려고 갖고 다니는 돈이 이자율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이 그걸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현금의 양조차도 은행의 이자율 같은 금융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이건 정말 큰 발견이었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정말 흥미롭지 않았나요? 핵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50년대에 탄생한 이 위대한 모델을 지금 21세기로 한번 소환해 봅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 갈 필요도, ATM 수수료 낼 필요도 거의 없는 시대, 즉 거래 비용 B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시대가 됐죠. 그렇다면 이 보물 토빅 모형은 우리의 현금 수요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할까요? 우리가 정말 현금 없는 사회로 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배운 공식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